부도란 어음수표의 정당한 소지이니 지급제 시기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 보면 이제 시효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그 수표, 그죠? 당좌 수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시효가 어떻게 되죠? 네. 당좌 수표 시효는 6개월이죠. 거기 보면 이제 발행한 사람, 그죠? 앞에 나오죠? 발행한 사람, 뒤에 배수한 사람. 수표는 보면 1번, 2번 배수인이 없지 않습니까? 공란이, 그죠? 백주리 되면 누가 먼저 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수표가 이제 부도가 됐다. 부실이 됐다. 그럼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받기 위해서는 보면 우리가 보면 그 발행자하고 뒤에 배수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보면 그 발행자에 대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그걸 띄워보고요. 뒤에 배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법인이면 법인도 마찬가지로 띄워볼 거고 개인이면 개인의 주민등록증을 띄워보겠죠. 봐서 주민등록수본상에 나타나는 부동산을 먼저 확보해 보고요. 거기에 보면 배서인의 그 갑구의 소유를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거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보면 부동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보면 갑구의 소유를 나타나는 거 그걸 보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보면 소유권은 개인이든 법인은 없지만 혹시 보면 이제 보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자기가 아니면 보면 임차로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설정해 놓은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보면 나중에 보면 현재 주소는 거기지만 기존에 있는 거 서울에 살지만 부산에 있는 걸 갖다가 전세 놓고 왔다든지 다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을 갖고 있다든지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뭐 이제 가압류를 해놓고서 발행자와 배선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수표권 청구 소송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보면 뒤에 있는 배서인들 있잖아요. 전체를 다 묶을 필요는 없어요. 발행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발행자도 빼버릴 수도 있고요. 거기 돈 있는 사람, 자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보통 이제 소송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발행인은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하는데 그게 6개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부실화가 되면은 보면 그걸 갖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자금부나 이제 법제팀에서 그 수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보면 그걸 가지고 그때 봤더니 보니까 그 다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산 주소를 했더니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 발행인과 배서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면 부동산 가압류라든지 채권 가압류 해도 되죠. 왜? 원인 증서가 뭐죠? 부도된 수표를 갖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들고 재판을 걸었더니 그걸 집행하려면 우리 집행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표권 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판결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했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발행이나 배서인이 그걸 받고도 재판에 2번 안 났다. 한 번 보통 본안 소송은 한 번 안 나면 그 다음에 한 번 또 2회 정도 출석하게 놔두는 거거든요. 2회 정도까지 안 나면 그때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결심하고 이제 패스 판결 그 다음에 때리는데 선고해버리는데 일단 안 나왔다. 근데 문제는 뭔가 나왔다는 거죠. 나와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거는 자기가 발행했고 배수했지만 6개월에 그래도 시효가 완성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휘조각되는 경우죠. 시효 관리 못한 거죠. 즉 자산 관리를 못한 경우죠. 돈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죠. 어음은 어떻습니까? 어음은 발행에는 3년, 배수에는 1년. 그러니까 부도되는 어음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2년 만에 했다 그러면 발행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시효가 살아있지만 배수인에 대해서는 뭡니까? 선택적으로 있고 없고는 그건 이제 모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건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면 부도가 나는 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면 사전에 은행에 뭐 전화도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과는 일단 부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시효 관리 중요하다. 발행인은 약속금은 3년, 배수인 1년. 수표는 발행인 배수인 6개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여러분이? 물론 그럴 수 있죠. 야, 돈도 못 받는데 거기다 소송하면 안 되느냐?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거기 재산이 있냐면 그걸 판단을 해보시는 거고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 보면 특히 보면 이제 개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발행에는 보면 이제 법인일 거고요. 뒤에 배서인 나오는 경우. 그래서 보면 이 개인 같은 건 재산 주소했는데 지금 재산이 없어. 그랬어도 뭐예요? 이건 반드시 뭡니까? 이건 여러분의 뭡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필수적으로 뭡니까? 그런 개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극단적으로 법인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집행권은 즉 판결만을 받아두는 게 필요하다. 왜? 그래놓고 시효를 연장해놓고 10년 받는 순간 10년간 아무리 6개월에도 수표 채권 6개월에도 10년간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갖다가 1년에 2회 정도 판결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복지센터에 가서 그 사람이 초본을 떼어달라면 떼어주거든요. 초본이 뭐 주소가 변동이 안 됐으면 모를까?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변동된 주소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10년간 계속 그냥 누적대로 가는 경우죠. 10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죠? 정말 아무도 알 거 없냐. 그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뭐예요? 시효 연장 소송. 그건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시효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 연장 소송은 또 10년간 가는 거죠. 그런 걸 뭡니까? 시효 관리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보면 제가 지금, 그죠? 이 시간엔 어음이나 스피치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부도가 된다 그러면 그런 마인드도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간혹 보면 있잖아요. 간혹 보면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이제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죠. 근데 누가 책임지죠? 참 곤란한 경우죠. 그죠? 여러분이 그죠? 1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특히 제조업, 유통 같은 경우만 단기 수익률이 15%,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거는 단기 수익률 2%, 3%밖에 안 나오는데 되게 많아요. 많죠. 그죠? 많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 아무래도 이게 안 난다는 소리죠. 근데 그런 거 통으로 해서 그냥 다 자산 없애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죠? 미연에 예방해야 되는 거죠.